자, 28페이지. 공부를 잘하면 돈도 잘 벌고 행복하다. 익숙한 개념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부를 잘하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공부를 잘하면 근로소득의 영역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정도? 사실 막 이렇게 쉽게 이게 마음에 쏙 드는 문구를 얘기해주는 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재택의 책을 읽어보면. 근데 이게 이 얘기는 맞죠?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를 그냥 일반 직장인이 했으면 더 공부를 잘했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한의사가 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한의사는 뭐 아무래도 의대와 관련된 그렇죠. 그 수준의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후회하고 있다. 이건 뭐 그러면 의사가 되지 이런 말은 못하지 이제. 그쵸? 그 말이 맞네. 자. 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요즘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위원이다. 진짜 많이 벌기는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몇 억씩 버니까 많이 벌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리팍이 지금 35평이 48억 하잖아요. 35평짜리 아파트가 48억. 그게 분양가가 제가 봤는데 그때 8억인가 6억인가 그랬어요. 그 아리팍이. 근데 48억이면 그 뭐해서 그렇게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에서 그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로또 안 해도 그렇게 못 벌잖아요. 안 되죠. 로또 해봐야 20억에 세금 35% 뛰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위너인 거죠. 그러나 그런 기회는 자본시장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1페이지에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움직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은 없었지만 매달 수입은 넉넉했기에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아프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생활은 바로 끝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이 책에 보면 이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출근을 이제 한의원에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뭐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셨다는 이게 아픈 얘기를 이제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인과 비슷한 출근을 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네요. 그렇죠. 자,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불안한 것이 싫다. 위험한 것도 싫고 잘 모르면서 뛰어드는 것도 싫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은 공부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는 대출을 정말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대출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는 눈이 없는 것,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게 실제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과 초보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윤 이사님도 대출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대출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분 성향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불안한 것이 싫다. 그렇죠. 이사님도 대출 저도 하나도 그렇죠. 없죠. 저도 이분 성향과 비슷하죠. 하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죠. 그치. 이렇게 이런 책들도 읽고 이러면서 많이 바뀌었죠. 진짜. 아마 우리 경제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는 지이사님이 대출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해야 된다. 저번에 이제 뭐 끼면 받았다. 이사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긴 대출을 받으셔서 갈 거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65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려면, 자산가가 되려면, 투자 실력이 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력은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 경험을 쌓아가면서 늘려가야 한다. 그러려면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해야 한다. 그럼 그런 투자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비교적 부동산이 그렇죠. 그렇지. 비교적 부동산 중에 뭐? 부동산 중에 아파트?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아파트. 만약에 부동산을 새로 이제 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해야 한다. 투자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에 한두 번 부동산을 사고 마는 게 아니고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흔히 그렇죠. 사팔이라고 하죠. 사고 팔고 해야 실력이 느는데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뚜껑이라고 알아요? 뚜껑이라고 들어보죠? 예. 그게 뭐야? 어떤 뚜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뚜껑? 그 뚜껑이 뭐냐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이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재개발이 되게 노후화된 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전통시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전통시장은 그 땅이 정부나 지자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져놓고 오랫동안 산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재개발이 되면 입주권을 받아요.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땅 소유 지분은 없는데 건물도 무허가이면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그 이하나로 입주권을 받거든요. 그걸 이제 은어로 뚜껑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걸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적은 돈을 들여서 부동산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죠. 근데 그런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큰 거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건 어때요? 리턴이 엄청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영등포 시장에 그런 뚜껑 매물이 있어요. 그게 입주권 32평이나 25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건물만 있는데 땅 소유도 없는데. 근데 그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정부 조합이 못 주겠다고 하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보호는 받지만 그런 투자 방식은 한번 잘못 삐끗하면은 완전히 큰 돈을 날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독자여러분들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할 땐 아파트만 했었거든요. 그거 하다가 오피스텔도 좀 해보고 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촌 이대 앞에 GS 그 자이젤라라고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 진짜 잘 졌어요. 아파트랑 비슷하게 졌어요.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오피스텔이. 가격도 저렴해서 적정했어. 이걸 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전에 월세를 주다가 월세를 주려고 봤더니 이 자이젤라라는 오피스텔은 다른 데보다 시세가 한 20만 원 비싸요. 월세만. 네, 월세만. 그러니까 다른 데가 50만 원이면 근처에 여기는 한 7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그 자체 그 안에 월세를 들어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 사는 집이 부자인 거예요. 연대, 이대 앞에 있으니까 시설도 좋고 보안도 좋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 오피스텔을 구해주는 거야. 그게 나름 이제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비싸도 오는 곳 이런 거구나.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사고 싶었었어요.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결론을 안 샀거든요. 왜 안 샀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잘한 건데 그때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똑같아요. 6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똑같은 거야. 오피스텔. 집이면 다행인 거예요? 네, 오피스텔은. 근데 만약 6년 전에 만약에 그 돈을 아파트에 샀다면 지금 한 5배 될 거죠. 그러니까 뭘 드리고 싶은 말씀이냐면 제가 뭐 모든 경험이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 시작을 하거나 이 리스크 없이 하려면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